증권거래 수수료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더 인하할 수 있다. 증시가 많이 좋아졌지만 증시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도 안정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도록 세제 등을 적극 개발하겠다. 그 적극적으로 개발한 세제가 금투세라는 말입니다. 와, 이 계획이 20년 전에. 친문수박 무찌르고 금투세를 폐지하자. 파트 1이 금투세 최종 빌런은 친문수박이다. 정치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딱 세 가지입니다. 대의명분, 세력, 타이밍. 그래서 세력을 키워야 돼요.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고 고립되면 지는 게임이 정치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네. 반대로 금투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애들을 찌그러뜨리는, 숫자를 줄이는 이게 가장 좀 핵심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 그 역할을 처음부터 생각해서 시작했다는 거죠. 사모펀드 뒷배 친문수박을 고립시켜라. 그래야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워딩을 이제 미음으로 만들어서 밀었고 전 국민들 사이에 각인되면서 사모펀드 뒷배 친문수박이 지금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나가서 이제 수권 정당으로 이제 거듭나기를 바라는 진성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김어준 얘기하면은 그게 그냥 진실인 줄 알고 그 말만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정치병자들하고 이렇게 반을 쪼갠 거죠. 쪼개서 정치병자들이 고립돼 갖고 걔들의 목소리가 이제 잦아들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금계당은 제가 계속해서 괴롭힌 거고요. 두 번째로 전북대 법학과 나온 진성준.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죠. 전북대 법학과 나와서 사시 근처도 못 가본 진성준. 예. 이거는 전 국민 유행이에요. 이제 이 말 안 쓴 사람 없어. 유행어가 됐어요? 예. 진짜 느껴요. 예. 댓글에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유행어구나. 예, 입에 착착 붙잖아. 세 번째로 사모펀드 세금 반으로 깎아주는 금투세. 천하동인, 김부겸, 이해찬은 이제 이 세 가지 워딩을 밈으로 확산시키는 거고요. 탑텐님께서 뭐야 진성준 나보다 스펙 떨어지노? 그러니까. 써주셨고 5024 1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흉은 3% 카르텔이다 일부였는데 이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카르텔의 숙주는 친노 친문이다. 이 결론이잖아요. 사모펀드 세금 반으로 깎아주는 금투세. 천하동인 뒤에는 김부겸, 이해찬이 있다. 네. 얘기가 1화에 사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저는 계획하고 있었던 거고 이날 처음부터 조국 신당과 임종석 출마에 강력히 반대한다 하면서 네. 국제신문 이 얘기했죠. 유재수 사건, 부산 여권 매듭지어라 해서 유재수 사건이 결국은 친노 친문이 사모펀드 카르텔의 정치 자금을 받아서 관련돼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재수인데 그 유재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친노 친문이 움직였고 이런 친노 친문이 사모펀드 카르텔과 공생관계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걸 제가 딱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문재인 정권도 집권 4년차 증후군해서 이혁진, 임종석 뒤에 숨겨진 정권 핵심 인사들. 요 이제 가운데 이제 얼굴 좀 넙대대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혁진이고요. 옵티머스 사건의 이제 주범이고 임종석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에 경제보좌관 뭐 이런 역할로 열심히 참여를 했었다. 그런 겁니다. 깊은 뿌리를 오늘 쫙 다 까발려 드릴 겁니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고 이러한 펀드 사태에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정도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묻어나고 있다. 이혁진 전 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서울 서초갑 후보로 전략 공천됐고 물론 안 됐겠죠. 서초갑이니까. 그해 12월에는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금정책 특보로 발탁됐고요. 2010년 전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될 정도로 재질이 안 좋은 사람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재질이 안 좋은 사건까지로 재판까지 받으니까 어떻게 전략 공천을 받고 대선 후보 캠프까지 들어갔는지 의문이 든다. 뒷배가 있었다는 거고 그 뒷배는 임종석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민주당 사무총장은 임종석이었다는 거고요. 이재 전 대표는 한양대 86학번 경제학과 출신인데 임종석 특보도 한양대 86학번. 오. 예, 옵티머스 대표이사를 이어받은 김재현 현 대표도 한양대 법대 89학번. 추미애도 한양대 라인이라는 거죠. 정치권 일각에서는 임종석 특보의 딸 미국 유학 비용을 이 전 대표가 대준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고 지금 이혁진 대표는 출국 금지를 안 해나갔고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아니 왜 출국금지는 나만 하냐 진짜. 이혁진도 출국금지 안 해. 추미애 딸도 출국금지 안 해. 아들 추미- 이스모 회장 대표도 출국금지 안 시켜갖고 프랑스 가 있다가 인터폴이 올해 잡아갖고 한국 보내줬거든요. 아니 왜 출국금지 왜 안 시켜요 도대체?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출국금지야 왜? 아니 출국금지 시켰으면 한번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출국금지 시켜놓고 금감원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전화도 한 번 안 해. 그럼 빨리 좀 해지 좀 해주시죠. 아 그러니까 작가님 때문에 깼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사모펀드 알고 나서 화병 나겠어요. 네, 합병 내실 건 없어요. 미국도 똑같아. 유럽도 하고. 세상 사는데 다 그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모펀드 니네들 지금 진성준하고 친무수박은 지금 해도 지금 너희들은 너무 하는 거야 지금. 해쳐먹어도 좀 적당히 해쳐먹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이 전 대표는 70억 원대 횡령과 조세포탈, 상해, 성범죄도 있었대. 5개 사건이 연루돼서 검찰 수사를 받던 시기인 2018년 3월 해외로 출국해갖고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고 김치 사업 잘하고 있다고 지금 다 제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잡으러 갈 생각 안 한다니까? 이상해 진짜. 그 2018년 3월에 그 해외로 출국해갖고 뭐 그런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순방할 때 그때 같이 동행했다니까요. 심지어는. 범죄자인데. 진짜 지난 정부 이상한 정부야. 문재인 정부 이상한 정부라니까 진짜. 이 전 대표는 횡령과 폭행 등 중죄를 지었음에도 검찰은 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베트남 교민 간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는지 너무 의문스럽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았어요. 김치 사업 잘 안 되잖아. 또 마침 K푸드가 이렇게. 예. 김치나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오병이어 마켓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고요. 해외에서의 체포 및 송환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도 의심을 낳는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라임 디스커버리 등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공통점은 공작의 냄새가 난다.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가 중단된 라임 자산 운용의 경우에 금융감독원 출신 김정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라임의 돈줄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구속됐고, 민주당 K의원과 기동민 의원입니다. 21대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인 L의원, 전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 K씨,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인 K씨, 이분이 아마 김갑수실 거예요.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사모펀드 친문수박하고 관계 있고, 친문수박 애들이 사모펀드 뒷돈 받아갖고 지금 금투세 통과시켜갖고 사모펀드 세금 줄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내가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보고 한 얘기야. 이게 근거 없이 거짓말한 겁니까? 근거 없이 거짓말 해갖고 금투세라는 이제 중요한 국가 이 시책을 폐지하려고 했다라고 진성준이 써서, 그거는 잘못됐다. 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해서 고소장을 제출했고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장하은 씨는 장하선 청와대 정치실장의 동생으로 알려지면서 특혜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정치실장이면 실질적 2인자예요. 그런 사람 동생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해갖고 문제 일으켰잖아요. 거기에 김상조가 장하성 정치실장 끝나고 다음에 김상조가 정치실장이었는데, 김상조도 여기에 몇 억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방 살 돈이 없어가지고 떠들어진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 아, 찍혔나요? 네, 예. 일부러 보여줬죠. 찍히긴 뭐 찍혀. 일부러 보여줬지. 옛날에야 이제 진짜 뭐 사과 박스에다가 현찰 담아갖고 이렇게 주고, 뭐 공공실 가방에 담아서 주고 그랬지만 그거 다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정치 자금 안 주고요. 비상장 주식을 줍니다. 비상장 주식은 싸게 줘요. 특히 바이오 주식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자산 가치도 없고 수익 가치도 없기 때문에 네. 그걸로 해갖고 하면은 진짜 돈이 몇 푼이 안 돼요. 그 돈 주고 사요. 그 다음에 그게 상장되면 몇 조가 된단 말입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이제 주식 이런 거 신고하다 보면은 바이오 주식들 막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대개 보면은 그런 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루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트가 아까 말씀드린 해외 거래소의 코인이에요. 해외 거래소에 코인 지갑을 주면 그거를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인출해서 원화로 이제 돈을 쓰게 되면은 신고가 되고 다 노출이 돼요. 하지만 해외에서 꺼내 쓰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외 가야죠. 예. 누굴 대신 보내면 되죠? 아, 자식을. 자식을 유학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녀들이 그렇게 유학을 간다고! 돈 써야 되니까 돈은 보내놨는데 써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게 반미 외치던 임종석 딸이 미국 유학을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뺏어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코인 세탁하러 그렇게 보낸다고. 정치인도 그렇고 재벌집 자제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뼈에 새기고 원한은 강물에 흘려보낸다. 하지만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 얘기입니다. 다른 선택지 없는데 이재명 금투세 결단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해찬이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금투세를 폐지나 유예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해찬 때문에 폐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부산 친노 친문의 핵심 자장, 돈줄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운동권의 대부라고 불렸던 이해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잡한 당내부 문제, 이해찬이 만든 금투세가 친노의 자장으로 부산, 울산, 경남 친노 친문 세력 거기에 핵심이 이해찬이거든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고소해라, 성준아. 야, 이건 왜 봐주냐? 이거 고소해. 같이 해. 나랑 같이 해. 같은 얘기 아니야, 이게. 아, 얘는 만만사하면 고소하더라. 금투세는 지난 2019년 1월과 2월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도입이 논의됐습니다. 금투협회 중에 사모펀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들과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금투세 도입 및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를 요구하며 같은 해 3월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때는 거부됐었고요.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남기 부총리하고 극렬 반대해서 이때는 통과가 안 된 거고요. 그러다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난 다음에 그 여파로 밀어붙여서 2020년 여름에 통과가 된 겁니다. 추경호는 그냥 이름만 써준 거야. 자기 실적 올리려고. 도입 당시 기재부는 세소 감소 문제와 기관 투자자들만 이득을 보는 문제 등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지만 이해찬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금투협이 금투세 도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임이었으며 그 중심에 당시 실세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고소하겠다, 협박했다는 거잖아요. 진성준이. 왜 그랬을까요? 찔린다는 얘기지. 찔린다는 얘기지. 반박이 안 되니까 입을 닥치하는 거는 소송으로 협박해갖고 입 닥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고소는 맞고소가 제 맛이죠. 나도 조사받고 니도 조사받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년 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요. 이때 이해찬 총리가 사모펀드 규제 풀어갖고 부동자금 흡수하겠다. 이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노비의 역사가 엄청 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뿌리 깊은 노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20년이네요. 20년 수군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시중 부동자금 400조 원이 기업에 몰리지 않고 아파트와 땅 투기에 몰리면서 상당한 왜곡 현상이 나타난다며 사모펀드 등으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부동자금이 증시로 들어와서 사업자금으로 가려면 금융상품을 다양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증권거래 수수료는 시장 규모가 커지면 더 인하할 수 있다. 증시가 많이 좋아졌지만 증시에 도움이 되고 투자자들도 안정적으로 적정 수익률을 보도록 세제 등을 적극 개발하겠다. 그 적극적으로 개발한 세제가 금투세라는 거 아닙니까? 와, 이거 계획이 20년 전에. 20년 전이에요, 이거. 다 이미 그림이 다 나와 있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네. 처음부터 이게 수군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성준이가 금투세라는 걸 새로 만들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싶어서 애국하고 싶은 마음에 국내 증시로 막 몰려갖고 증시가 활성화된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세를 만들고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혼인세를 만들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친 거야. 너무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요. 예. 이제 해외 법인들은 이제 국내를 유치하기 위해 갖고 법인세를 한 50%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 50%를 내고 싶어 갖고 해외에 있는 법인들이 한국으로 물밀듯이 몰려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성준 얘기가. 말이 되냐고. 말이 어느 정도 되는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내가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의혹을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대답이 궁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고소하고 이러면 되겠냐고. 국회의원식이나 돼갖고. 이해찬 총리가 이제 2006년 3.1절 골프장 사건 때문에 결국 물러났어요. 한 번이 아니고 그전에도 산불 났을 때도 골프 치고 홍수 났을 때도 골프 치고 골프 한장한 사람처럼. 골프를 아주 좋아하시네요. 네. 특히 3.1절 날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3.1절 날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이게 3.1절 기념사를 못하니까 네가 대신해라. 그랬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참석을 안 하고 골프 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이 알게 모르게 좀 돈을 많이 밝히시는 분 같아 내가 보니까. 이제 이 땅의 자본가들을 때려잡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일수록 본인이 자본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여야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미국 골프 중에서 호화 골프를 쳤다.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고요.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손녀뻘 캐디를 엉덩이를 만졌대나 해갖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던 적이 있다. 근데 이게 문제가 3.1절 기념사를 이제 대독해라 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명령을 거부하고 골프를 같이 친 사람이 되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유원기 영남재분 회장, 박원량 산미건설 회장, 정순택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부랴부랴 100만 원 상당의 내기 골프가 아니라 100만 원 내기 골프 쳤다는 게 나중에 들켜갖고 더 문제가 됐었고요. 특히 영남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여대생 살인 사건. 그 회장님하고 같이 골프 쳤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다 업자들하고 같이 치는 거잖아요. 부당거래에 이게 골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 뭐 골프도 불편해서 못 치러 다니겠네 이거. 당구나 치러 다녀야지. 회장님 거 당구는 좀 치세요? 아예 한 500칩니다. 야 이 개새! 야 비켜! 아 이 사람아! 거기 태가리 깨지고 싶어? 야 이거 당장 안 꺼! 야이 상놈의 새끼야! 야! 세상으로 해 이 새끼야! 에이 참! 아주 씨 골프장 스페셜 하고만 이거. 이 새끼가 야! 꼬라리 이 새끼가! 꼬이 뭐야 이 새끼야! 야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해찬이 골프 쳤던 게.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부터 이해찬이 업자들하고 되게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이제 로비도 좀 받아주고 이랬던 사이라는 거죠. 그런 사이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 골프가. 정경유착이네. 예. 교원공 공제회 영남재분 주가 조작 의혹 증폭해서 교직원 공제회가 영남재분 주식을 막 사갖고 주가가 막 떠서 뜬 가격에 영남재분이 자사주를 팔아갖고 차익을 챙긴 사건입니다. 오. 막 그 조사하던 그 무렵에 영남재분 회장하고 이해찬하고 골프를 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요 고비마다 이해찬맨들과 영남재분 유원기 회장의 골프 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영남재분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교직원 공제회에 상당한 혐의점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서 공제회의 매매 내역을 집중 심리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거래소는 앞서 2004년 9월에 영남재분의 주가 조작 혐의를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에 유원기 영남재분 회장과 이해찬 총리가 첫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원공제회 자금운용부 투자팀은 영남재분 주식 매수를 중단하고 장세를 관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거죠. 밑에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내요. 내가 좀 잘릴 한이 있더라도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교직원 공제회는 내부 투자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기간에 영남재분의 주식 29만 7,140주를 더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후 자사주 195만 주를 장외 대량 매매를 통해서 모두 처분했고, 이로 인해 영남재분이 챙긴 시세 차익은 67억 7,50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해찬한테 좀 줄 수 있었겠죠? 이랬다는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옛날부터 교직원 공제나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이 정치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해갖고 뭔가 특정한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해찬 이런 친노 친문 세력들이 과거부터 이런 형태의 주가 조작이나 금융이나 이런 쪽에 관련돼갖고 되게 뿌리가 깊다는 게 지금 드러나는 거고요. 처벌 안 받았어요. 말이 되나요? 이러고 말았어요. 이러고 만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다. 나는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워낙 이제 그런 거를 하도 많이 봐서 나는 이제 내성이 쌓여갖고, 그러려니, 또 그러려니, 혹시라도 하나 들어가면, 대단한데, 이러고, 그 카카오 이번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야, 진짜 이복현 대단한데, 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